하루에 7분 영어가 즐거운 7분영어.com 이번 20번째 강의에서는요. 구와 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꼭 만나게 되는 구와 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와 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와 절,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구와 절은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단어들이요. 어떤 품사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단어들이 두 개 이상 모이면 그것들은 구가 됐든 절이 됐든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요. 그럼 구와 절은 어떻게 다르냐는 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나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그렇죠?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단어들의 조합 중에서 주어와 동사가 없을 시에는요. 그 조합은 구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의 조합에 주어와 동사가 포함이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절이라고 부릅니다. 포인트는 이제 주어와 동사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사만 있을 시에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뭐 절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주어만 있을 시에도 우리가 그것을 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동사만 있을 수도 없고 주어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주어와 동사는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건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한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단어들의 조합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usan's cat. 수잔의 고양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과연 구일까요? 절일까요? 포인트는 이 단어들의 조합에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보면 Susan's cat 이것은 이제 뭐 명사입니다. 소유격으로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그런 명사들의 모임인데 이것이 문장 안에서 주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것은 그냥 단어들의 조합일 뿐 어떤 문장의 주어도 뭐 동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주어와 동사를 덧붙여서 어떻게? 이렇게요. 그렇죠? I found Susan's cat. 이렇게 주어 동사를 붙이면 이제 요 Susan's cat이 이 문장 안에서 목적어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I라는 주어와 found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단어들의 조합은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된다는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구와 절은 주어와 동사가 있냐 없냐로 구분된다는 것. 이 점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이번에는 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는 구의 생김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의 생김새. 자, 먼저는 굉장히 구의 생김새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뭐 품사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이제 조합이 되면 그리고 그 조합 안에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그것이 다 모두 구인 건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실 만한 구들의 종류를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쉽게는 이제 for James처럼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이런 구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예문으로 나와 있는 studying English 이처럼 동명사를 활용한 그런 구들도 여러분들이 또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명사만큼이나 투부정사가 활용된 그렇죠? To talk with friends 이러한 구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의문사가 사용된 how to make money 이런 것도 하나의 구라는 것 역시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의 생김새는 다양하구나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 이렇듯 다양한 모양새를 갖고 있는 이 구가 문장 안에선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구는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하나하나 예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명사구라는 것은 결국은 구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명사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라는 것은 원래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면 구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의 역할을 할 때 그 구를 우리는 명사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Under the table is Jane's favorite hiding place. 자, 여기서 under the table이라는 거 구입니다. 그렇죠? 테이블 밑에라는 구인데 이것이 지금 이 문장 안에서 무엇으로 쓰여 있습니까? 그렇죠? 주어로서 사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under the table이라는 것은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듯 구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형용사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구라는 것 결국 구가 형용사처럼 쓰이면 형용사구인 건데 형용사는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용사구라는 것은요. 명사를 꾸며주는 구인 거예요. 역시나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James found a way to solve his problem. 제임스가 이제 하나의 way, 방법을 찾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나와 있는 to solve his problem. 이것은 투부정사가 활용된 구인인 거죠. 그리고 요 구는요, 실제로 살펴보면 앞에 있는 a way라는 명사를, way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는 이제 우리가 형용사구라고 부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부사구인데 이제 감이 좀 오실 겁니다. 부사구는 간단해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예문 간단히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Jane was in Europe on her birthday. 여기서 나오는 on her birthday라는 거. 구입니다. 구인데 그녀의 생일에 제인이 유럽에 있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사용된 구로서 이 구는 결국 제인의 어떤 그런 상태, 제인이 유럽에 있었다라는 그 상태, 즉 was라는 비동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인이 유럽에 있었는데 언제 있었냐? 그녀의 생일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듯 결국 부사 역할을 하는 구,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부사구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절의 생김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포함된 2개 이상의 단어의 조합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흔히 문장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다 절입니다. 그렇죠? 해서 지금 첫 번째 예문으로 나와 있는 I studied English.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문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위가 되는데 이거 역시나 그냥 절이에요.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 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붙일 수 있는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러한 그냥 일반 절이에요. 앞에 무언가가 붙음으로써 약간씩 그 절의 모양이 바뀌고 또 그에 따라서 의미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해서 이 똑같은 문장에요. 앞에 접속사 that을 붙여주면 That I studied English. 그렇죠? 이러한 모양을 취하게 되면 이제 이 절의 의미가 그냥 평범하게 나는 영어를 공부했어요에서 내가 영어를 공부했다는 것이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듯 절의 생김새가 바뀜으로써 전반적인 그 절의 의미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보자면 이번에는 이제 접속사가 아니라 의문사를 사용해서 Where I studied English 모양이 살짝 바뀌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또 그에 맞게끔 뜻도 내가 영어를 공부한 곳이라고 바뀔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해서 구의 생김새와는 다르게 구의 생김새는 막 쓰이는 그 구성 요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전치사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투부정사도 있고 왔다 갔다 그 모양새가 아예 바뀌는 구의 생김새와는 다르게 절의 생김새라는 것은요 사실은 같은데 비슷한데 이제 앞에 무엇이 달려있냐 사실 여기에 가장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의 역할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구의 역할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 구와 마찬가지로 절도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명사절부터 먼저 예문들과 함께 자세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결국 뭐 명사절이라는 것은 명사처럼 그렇죠?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쯤이면 이미 알고 계실 때가 됐죠.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Everybody knows that he loves Claire. 자,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단어들의 조합. That he loves Claire. 이 단어들의 조합을 보면 여기서 he는 이 조합 안에 주어이고 love는 loves죠. 여기서는 정확히 loves는 이 단어들의 조합 안에서 동사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네 단어 안에 주어와 동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that he loves Claire는 구가 아니라 절이라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이 절은 문장, 전체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동사 knows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hat he loves Claire라는 절은 결국 명사절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엔 넘어가서 형용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결국 명사를 꾸미는 절인 건데 역시나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t a guy whose name was Jake. 자, 여기서 whose name was Jake. 이 절 안에 역시나 주어 동사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whose name이 주어고요. 이 단어들의 조합 안에선 그리고 뭐 was가 동사인 거고 결국은 이게 절이구나 구가 아니라 절이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whose는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소유격을 표현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 다시 한번 그 절의 역할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whose name was Jake라는 절은 앞에서 나온 a guy, 그 gu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자를 한 명 만났는데 아무 남자나가 아니라 이름이 제이크인 남자라고 수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제 형용사절이구나라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부사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 부사절인 거죠.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Because he was rich, he didn't have to work. 자, 전반적인 문장을 봤을 때 앞에 위치해 있는 because he was rich라는 절이 그렇죠? 사실은 뒤에 따라 나오는 절입니다. 뭐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He didn't have to work를 꾸며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사의 역할, 이 because he was rich라는 절이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절은 부사절이구나라는 거 깨달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떨 때 무엇이고 어떨 때 무엇일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시고 많은 문장들을 접하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이 구와 절 금세 적응하셔서 구별하시고 또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흔히 듣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구와 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도 꼼꼼하게 복습해 주심으로써 이 구와 절에 대한 이해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